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일광 다녀온 이후로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두 분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오늘은 특히나 울산에서도 핫한 옥동을 네. 다녀왔어요. 하도 이제 옥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뭔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이 반응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네. 저는 기대한 것보다 음. 솔직히 실망한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풀어야 되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옥동이나 신정동에 몇 번 이렇게 물건도 보러 가고 하긴 네. 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둘러본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게 그 문수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현재 대장이라고 하는 네. 문수로 아이파크 1차, 2차 인근 그리고 그 제2대장이라고 하는 대공원 앞쪽에 휴플러스? 한신 휴플러스 그리고 그 군부대 뒤쪽에 그 법원 인근에 있는 그 앞 세 군데가 거의 옥동 신정동에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세하게 둘러본 적은 처음이었고 진짜 발로 뛰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가죠. 경매 물건도 네. 나오고 네. 가까이 있으니까 뭐 여러 번 가게 되는데 네. 이번에 가서 또 다른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오랜만에 갔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옥동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네. 야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들었어요. 저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갔는데 너무 네. 오른 가격에 비해서 네. 실망스럽더라고요. 아, 예. 어떤 면에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신도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뭔가 일광을 보고 와서 지금 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봤던 정말 좋았던 것들하고 오늘 좀 비교가 좀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그냥 솔직한 심정은 저는 삼산동에 살잖아요. 네. 근데 일광도 갔다 오고 할 때마다 구축 주변에 사는, 그러니까 삼산동에 사는 거에 대해서 일광이 정말 좋구나. 뭐 우리 삼산동이 나는 이것보다 좋은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오늘은 네. 삼산이 좋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축이고 신축이고 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신정동이라는 곳 자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도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형도 보면 되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약간 혼잡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사람이 살기에 그냥 특히 걸어서 뭔가 이렇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1년 만에 오른 게 50% 정도 올랐고 3년이면 100%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그렇죠.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옥동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옥동은 옥동의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또는 옥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군이죠. 학군 불패. 학군. 법원 있고. 학군하면 학원. 아니죠. 학군하고 학원은 달라요. 그래요? 네. 옥동이 사실 네. 그만큼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는 학교보다는 학원이에요. 학원가가 네. 거기만큼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데가 사실 잘 없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옥동이 가치를 입지라든가 가치로 평가를 받는 거지 사실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 있고 그리고 대공원 오늘 가보니까 많이 사람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네. 오늘은 별로 없고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대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또 그렇죠. 대공원. 그렇죠. 특징은 그렇게 딱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학원, 학교, 네. 그리고 대공원, 네. 그리고 법원이라는 곳은 사실 그 법원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진 거지만은 사실 법원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뭐 어떻게 줄여보면 두 가지죠. 그렇죠. 대공원하고 네. 학군. 그리고 법원이라는 상징성은 역시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수익의 전문직들이 많이 사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수입이 높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도 다른 도시를 찾아볼 때 법원이 어딘지도 찾아보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거제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볼 때 핫한 곳에 보면 항상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그렇죠. 있고 그 주변에 시청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법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기서는 신정동, 옥동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 그리고 많죠. 네. 그 청약을 했을 때 반응이라든가 경쟁률, P가 저희 집 한 1, 2배는 더 뛰었을 것 같은 P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대체안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가능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 집중되어서 네, 맞아요. 가격이 너무 좀 오르지 않았나 걱정될 만큼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가봤던 데가 우리 엘리넷들. 이번에 분양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아이파크 2차 그 가까이에 있는 엘리넷들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 아파트는 분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저도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던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요? 아니면 내가 청약을 했을 텐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니 그 버스에 얼마나 붙이고 다녔는데 지금. 그래요? 경매만 했나봐. 아니 저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넣으면서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거 넣어라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네,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대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엘리넷들이? 500세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동이 4동 정도였죠. 그럼 신정동의 대장 아파트인 아이파크 2차보다는 세대수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위치상으로 보면은 사실 아이파크 2차가 위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수로로 나오기도 그렇고 여기 옆에 봉월로도 나오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길 건너서 조금 문수로 쪽에 가까운 위치. 위치로 봤을 때는 문수로 아이파크 2차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만 현재 여기 옆에 봉월로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메인 입구가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은 좀 가까운데 이게 진입로를 이제 내는 걸로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무거자이가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무거자이도 보면은 양쪽에 큰 대로를 끼고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넷들도 약간 봉월로하고 문수로하고 약간 있으면 위치가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아이파크도 사실 큰 도로 봉월로라는 이제 큰 도로하고 그래 멀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엘리넷들이 더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위치적으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넷들 바로 옆에 지금 또 부지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택으로 알고 있는데. LG 사택. 그쪽에도 지금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가면은 엘리넷들과 지금 개발하는, 지금 부지 정리하고 있는 이쪽과 함께 연계가 돼서 한 1000세대 정도 되면은 거기까지 하면 블럭이 크더라고요. 딱 블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00세대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이파크만 봤을 때는 엘리넷들이 새로 신축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아이파크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에리넷들 아파트 500세대 들어오고 네.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네.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가까이 있지만.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렇죠. 네. 두 개가 묶여져서 그럼. 하나의 블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두 개 다 신축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문술 아이파크 2차 대장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단지고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파크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죠. 확고하기 때문에 네, 확고하기 때문에 그 확고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좋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낸 건지 그거를 그렇죠. 저는 좀 의심하게 돼요. 그 이유가 제가 울산에 온 지가 6년 됐거든요. 네. 2014년도 아마 초에 왔을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왔을 때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고 와 너무 비싸다. 그때는 좀 부산이 집값이 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처음 와서 아이파크 아파트를 처음 접하고 비싸다. 근데 알아보니까 미분양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비싸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음. 그게 시간이 지나도 뭐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이제 입소문이 났고 네. 근데 아마 작년이나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확 좋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득권자라기보다는 그게 사람들이 그 좋다라는 이미지가 생긴 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는. 맞아요. 네. 그러면 에이리넷들이나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옆에 LG 사택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아이파크, 그러니까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엘리넷들은 그 혁신도시에서 그렇게 분양, 그 청약 경쟁이 세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울산에서 특히 인기가 좀 많아진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 아이파크 살아, 하고 나 엘리네트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큰 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 되게 독보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때는 미분양이었지만 그 신정동에 사실은 구축 아파트들이 많았고 신축이 그다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쾌적한 환경이나 어떤 신축의 어떤 그런 가지는 그런 좋은 점도 있잖아요. 지하에서 말 그대로 그렇죠. 주차를 하고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전국적으로 아마 신축에 대해서 먼저 반등을 일으키는 어떤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거기 아이파크에 이제 좀 소위 잘 사는 사람들, 좀 그 신정동에서 옥동에서 살면서 잘 살지만 구축에 살고 있거나 그렇죠.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측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 아파트들을 또 반등시키는 어떤 이유가 됐다면 그게 기득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엘리네트로 이사를 오겠는가 생각해보면 아까 보니까 엘리네들은 대형 평형이 없더라고요. 예, 대형 평형이 없고 작은 평형들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파크는 대형 평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대장이 바뀐다는 거는 솔직히 약간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 단지 평당가가 올라간다든지 선호도 같은 거 이게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엘리넷들이 위치가 조금 더 좋고 신축이고 왜냐하면은 아이파크 2차가 지금 그러니까 9년 차가 됐더라고요. 벌써 9년 차인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넷들에게 더 선호도는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1등 대장 이게 옮긴다 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S5일 그 사택하고 수필도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도 보면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아이파크에서 보면 그 인근에 재개발
가능한 아파트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죠. 예, 지금 그렇죠? 거의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차라리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단지도 엄청 크고 네. 뭐가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남구시 03 지역 말씀하신 거죠? 네, 맞죠. 네. 그 S5일 사택을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슈로 지금까지 계속 왔었는데 뭐 언젠가는 풀리지는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장담은 못하지만 확정적인 건 풀리겠죠. 없지만 시간의 네.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늘 가봤잖아요. 그쪽까지 같이 돌았는데 수필 아파트는 그거는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이렇게 철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래된 저는. 아파트인데 참 좋아.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잘 관리가 된 약간 그렇죠. 빌라, 고급 빌라처럼 네. 약간 아늑함도 있고, 맞아요. 단지도 좀 깨끗하고 해서 전 너무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지금 9억이 넘는 걸로 매물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 가격이 네, 상승하는 왜냐면 거죠. 제가 작년에 서울 네. 사람들이 수필을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객 중에 찾는 사람이 있어서 봤을 때만 해도 5억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상간에 지금 거의 4억이 뛴 거잖아요. 그게 시세가 오르기 전에는 한 3억 정도 했던 걸로 예, 알고 2, 3억으로, 있는데 예. 2, 3억대였다가 5억까지 올랐고 그 5억짜리가 지금은 뭐 9억, 9억까지 예.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는 거의 뭐 프리미엄이 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최고의 만약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와서 네. 그 가격을 말 그대로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오르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9억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기존의 투자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타산이 맞아?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인 거잖아요. 오늘 버지님이 안 오셨지만 버지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프리미엄을 줘도 이제 앞으로 분양 가격과 건축하는 비용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합쳐도 신축 가격,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다면 이제 신축이 될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지금 덕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죠. 기회비용을 넣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다른 투자 대안이 없어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두 분 이런 얘기 계속 하시니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네. 가슴이 좀 많이 쓰리네. 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많이 애써 좀 침착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네. 한 3, 4년 전에 네. 한창 제가 이제 신영동 아이파크 쪽 오늘 얘기했던 데를 다 살려고 했었어요. 사실 사고 싶어서. 네. 자, 실제로 정리하자면 매물을 보러 네, 다녔죠. 문솔 아이파크 2차. 네. 그때 당시에 4년 전에는 5억 5천 정도 했었나? 네. 그리고 문솔 아이파크 1차가 5억 초반대였고요. 네. 신정 수필이 2억 8천 정도였어요. 4년 전에. 네. 그리고 3년 전에 또 갔을 때 네. 문솔 아이파크 2차가 6억 정도. 33평 기준으로. 그리고 문솔 아이파크 1차가 5억 5천 정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기 옥동 디아체라고 그 학원가 많은 쪽에 있는데 대로에 새로 그렇죠. 지어진 거. 네. 네네네. 걔도 한동짜리. 네, 한동짜리. 그 문솔 아이파크 1차랑 똑같은 연도인데 걔도 5억 4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샀었으면은 지금 앉아서 2배를 먹어. 2배를 버는 거죠. 그리고 애들, 그러니까, 옥동 학원가라든가, 옥동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에도 많은 더 관심을 가졌겠죠? 다만, 제가 그때 그 선택을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자 분담에 대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컸어서 네. 당연히 좋은 줄 알았고 신정수필도 사실 제가 가서 집 보고 아직 사진도 있더라고. 2018년도 6월 달에 갔던 거. 진짜요? 사진도 있어서 아 여기 참 괜찮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못 간 이유는 제가 이자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살 수는 있는데 사면 힘들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히 접고 지금 똥구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아니, 근데 이 말이 와닿는 게 뭐냐면, 네.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네. 내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나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진짜 피폐함이 그렇죠. 계속, 아이들이나 뭐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월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원금까지 합쳐서 15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럼 제가 현재 받는 월의 비용에서 뗄 거 다 떼고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네, 안 되는 감당이 거죠.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빚 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는 걸 전혀 고려를 안 했고 안 했는데 이제 올해 내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뭐 보험료 나가고 이것저것 그렇죠. 나가고 애들 나가고 그렇죠. 몇 년 더 있으면 애들 초등학교 가면 돈도 더 들고 학원 예.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 너무 집사람이나 저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었고 뭐 지금도 사실은 뭐 후회는 안 하고 있었으나 두 분이 얘기하니까 이게 후회가 확 오네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드는 게,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저희가 임장을 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뭘 위해서 이럴까? 이게 뭘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아까 얘기한 버지님의 얘기대로, 뭐, 신축이 되면, 뭐, 그 정도의 가격이 될 거니까,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은 피폐해지고, 돈은 올랐을 테지만, 그걸 팔지 않는 이상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죠. 황금성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어. 그때 당시에 샀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손에 쥐어준 건 없고 남들은 좋다 하는데 나는 계속 피폐한 거죠. 계속 이자를 갚아가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 자식들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건 다 되지만 과연 내 삶은 뭔가 아니면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전 들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진짜 빚 내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차피 거기 들어가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좀 더 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더 내서, 이자로 그냥 빚 낸 걸로 갚아 나가면은, 쓰고 있으면은, 집값이 거의 2배나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뭐, 타산이 맞나. 다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게 내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예측을 하고 들어왔으면 투자인데 그냥 그거 없이 에이 모르겠다 해보자. 남들이 가니까 그냥 그렇지. 쭉. 해보자. 이거는 투기잖아. 그렇죠. 네. 그 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뭣도 모를 때 이자 부담까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아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명함인 것 같아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나한테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투자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없이 남들이 간다고 해서 우르르 갔으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받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나도 좋은 집을 사서 또는 앞으로 오를 만한 집을 사서 내가 자산 가치를 늘리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서 연끌을 해서 집을 샀을 때는 내 소득의 대부분의 돈을 이자와 그 원금을 갚는 쪽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렇죠. 정말 우리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서울에서만 들었는데 이 울산에서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친구를 만나도 힘들고 가족끼리 있어도 너는 좋겠다. 10억짜리 살고 20억짜리 살아서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살아서 좋다라고는 하는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나 이자 내고 뭐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또 다른 걸 나중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특히나 그 신정동에서는 그 부모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임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이런 교육적인 네트워크가 부모들끼리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다녀서 뭐 1년에 뭐 한 3번 뭐 5번 정도 모인다 하면은 옥동 신정동에서는 이게 거의 2배 3배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면은 뭐 차도 뭐 항상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아이고 옷 이쁘네 정말 뭐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하면 그래 뭐 어디 갔다 왔어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품위 유지비가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덕예님 오늘 얘기하신 대로 가면은 정말 용꼬리잖아요. 없는 사람이 가면 신정동 용건이죠. 옥동에서야 하층민 빈층이잖아요. 단어가 막 맞아요. 근데 뭐 저희는 사무실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우리가 거기 가면 빈층이다. 실제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얘기는 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물건을 볼 때 얘기했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아이도 결국에는 느낄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 네. 참, 그 옥동의 대장 아파트 인근에 또 산다라는 거는 참 무게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수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부대장. 부대장. 이제 뭐, 1등인 대장 아파트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갔던 곳이 2등인 한신규 플러스 맞습니까? 네네네. 대공원이 가까이 있는 아파트죠. 그쵸. 정확하게 하면은 대공원 앞쪽의 아파트들을 좀 많이 좀 보지 않았나.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만 조금 하고 그쵸. 2부 때 우리가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알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 6, 5, 4, 3, 2, 1, 0.